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나온 뉴스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종목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체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이오시밀러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 동아 ST입니다. 셀트리온도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종목에 이미 우리가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전달 안 해드렸던 내용이 동아 ST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한번 종목 체크도 더 해보고요.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ST팜도 있기 때문에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승인 이슈하고 사실은 좌약 같은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거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하고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관련된 거 하나 시스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칩스법이 조금 확대돼 가지고요. 태양광 모듈까지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그나마 그동안 고전을 치르고 있었잖아. 이 종목이 사실은 상당히 고점에서 쭉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상당히 낮은 구간이면 틀림없는데 단기적으로 좀 거래해 볼 만한 내용이 조금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의료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저는 루닛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이제 초병은 좀 보내놨어요. 그런데 초병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는 과정이나 분석 내용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매수 타임은 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동아 ST 이렇게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아 ST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트레이딩 영역이기도 하고 매일같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은 동아 ST를 갖다가 공략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이쪽에 왼편에 지금 팜뉴스에서 나온 내용,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람이 꺼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올라와서 조금 쉬었다 가는 모습들을 보이거나 고점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 쉬고 있는 것들을 공략하는 것들은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나 또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닌 보유자 이런 분들이 드리블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신규 조건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스윙 거래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조금 더 관심이 좀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 S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제가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적인 것들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 양봉이 하나 들어왔죠. 이럴 때 들어오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0중 8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한 두 케이스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버림수다. 거기에다 모험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 또 차트 플레이를 좀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양봉 들어온 자리가 여기 어디 이런 구간에서 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72,500원 요 아래쪽에서 우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람을 73,000원에 걸어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 61선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구정에서 우리가 양봉 들어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좀 생각해 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 우리가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들 생각을 해보면 ST팜을 또 올리고 가시겠죠. RNA 갈통,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또 이슈가 생겨서 또 모멘텀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정받고 하는데 양봉 하나 들어오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공략하는 건 아니자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모니터링 하면서 가는 거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 박스권은 지금 하단을 어떻게 돼요? 무너뜨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아래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음번 플레이자는 여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성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저라면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또 기관이나 외국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저 9만 원대 들어서야 돼요. 9만 원, 적어도 이제 한 9만 2천 원? 이 정도 수준 정도 돼서 업사이드로 보면 뭐 11만 원 간다 그러면 기본 수익률 나오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가에 대한 게 움직임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미국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달리듯이 그렇게 올라가게 그런 종목들은 없어요.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또 최근에 보면 환율도 고공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400원? 글쎄요. 이거 여기 근처 간다 하더라도 여기 고점부터 업사이드로 갈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면서 금리 격차가 축소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결정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통화량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깨지고 최근에 보면 미국 채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채권 가치가 좀 하락하니까 인기가 좀 떨어지겠죠. 금리까지 낮춰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저 환율이 좀 고공행진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예를 들면 들어올 때는 아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400원에서 1,350원 정도까지는 스펙이 상당히 열려 있잖아요. 환율적으로. 자, 그런 생각해보면 요 구간 정도의 스펙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다려볼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ST팜이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좀 눌렸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조정 받았으니까 이 종목도 좀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고 기본적인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요 약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울 때는 요 약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약이 이제 생산이 이제 중단됐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해열제인데요. 지금은 이 해열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약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요거를 그런데요. 생산 라인을 할 수 있는 곳이 HLB가 한텐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그건 몰랐는데 HB에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기술 같은 경우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거보다 어떻게 되냐면 한 4배 정도는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게 기본이다. 지금 HLB는 5.5배 인상 요구를 하는데 그건 좀 어렵고 한 4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 출시가 되고 나면 그런 모멘텀도 또 글쎄요. 좀 돌지 않을까. 특히 이거는 경구용으로다가 해열제를 맞을 수 없는 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주사 맞는 건 아프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인들이나 환자라든지 또 아이들, 이런 또 뭐 임산부, 이런 사람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고 그랬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건 저는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벌써 거의 뭐 한 30년 다 돼가네요. 자, 어쨌든 그런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이거 뭐 리보세라닉 관련된 내용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제가 뜻했잖아요. 여기 구간 어딘가에서 분명히 이제 분할 매수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타일에 따라서 하셔야 되지 뭐 어떡해요. 이걸 제가 가격을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음, 지금 정도면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000원 라인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구나라는 대략적인 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7만원 사이 정도에서 평단 조절을 좀 일부 해주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종목 비중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평단 비중 50% 정도는 일단 가져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어때요? 시간 가면서 또 매크로가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여기 이 자리잖아요. 비슷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6만 한 2천원, 3천원까지 왔었는데 그 자리까지는 잘 주지는 않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또 하방으로는 또 조금은 열어둬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충분히 전략을 좀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건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어차피 정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든 올라간다. 그것이 보통 올라가면 1월부터 3월 사이에 올라갈 거다. 이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돼요? 당장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관련된 내용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IT 회사 같기도 하고, 그죠? 인공위성 통신 사업, 이거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6G 비즈니스 이런 거 하고, 6G에는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5G급, 그죠? LTE급 수준의 위성통신 기술,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나름 성공적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여러분 충분히 좀 체크 같이 해주시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는 별로다. 올해 인력 충원도 많이 했고요. 실적 가이던스도 소소하다 해서 3분기가 가장 안 좋고요. 4분기부터 조금 개선되고요. 2025년도 EPS는 크게 늘어납니다. 2025년도는 제가 가이던스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거의 1.6배 이상 EPS 증가분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수출을 나가겠죠. 우리나라 방산 그 제품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글쎄,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갈 만한 미션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때부터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 220일 라인 여기 있어요. 18,000원 정도죠. 지금 기준으로는. 저라인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매수를 잡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바이고 윗단으로부터는 기다려주는 거죠. 요것도 보면 조금 우리가 길게 보고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갈 때도 단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존재합니다. 다른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나가잖아. 수주 모멘텀이 워낙 좋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쪽 분야에서 수출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차후에 주가가 또 반영이 될 내용도 있고 제가 사실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인텔리언 테크와 더불어 가지고 저기도 인공위성 통신 관련된 분야가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가가 한번 쭉 달릴 거예요. 아마도 내년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도 같이 고민해 본다고 그러면 하나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또 낮은 구간에서 좀 잡아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가장 안 좋다고 예상되는 그 9월 달에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자리 저점이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좀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매크로 악화되는 경우는 뭐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18,00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칩스법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법은 어쨌든 그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갖다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까지 어떻게 돼요? 지원 대상을 갖다 좀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태양광 모듈 웨이퍼 생산에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태양광 인고 웨이퍼 제조를 갖다가 현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시스템밖엔, 죄송합니다. 하나 솔루션밖엔 없습니다.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동안 주가가 거의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액면적으로는 아마 이거 고점을 잡으신 분은 거의 7, 8만 원에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2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멘탈이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고, 저도 지난해 같은 경우 잠깐 우리가 들어갔다가 대부분 미스 바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이던스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금리가 또 계속해서 상승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하락 구간이 좀 있고요. 그 프로젝트성 사업이 존재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손익분기가 보통 7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금리가 높아버리면 이 손익분기 돌아오는 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밸류에이션이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 대상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 솔루션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베트남이나 뭐 지금 다른 곳에서 동남아 쪽에서 중국 공장들이 그쪽으로 넘어와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이제 때리고 있는데 미국 내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도 경쟁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25%,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관세를 갖다 대략 보면 한 평균 10% 정도를 추가로 더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세제 혜택을 한 25% 정도 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분은 거의 바닥을 좀 쳤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칩스법이 어쨌든 22일 날 나온 소식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때 잠깐 나와서 주가가 좀 치고 양봉 들어온 적이 여기 있었어요. 요날이 22. 그 앞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고, 오늘 정도 조금 양봉 들어오는데, 뭐, 여기서부터는 좀 평단 조절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 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훼손하면요, 그냥 던져버려서 이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최저가 부분에서 뭐 그 이하로 떨어져 손절을 치는 거고 그 윗단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러나 이 높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등평 크로스가 나타나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익률은 한 뭐 15에서 한 20% 정도만 보고 트레이딩 바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에서 제가 얘기 드릴 때 트레이딩 바이 이야기 드린 건 지금 역배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뭐예요? 예, 이게 지금 역배열이 해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다가 태양광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실제로다가. 왜냐하면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자, 그러나 이번에 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정도 부분은 올려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벌써 뉴스 보고 딱 매기가 좀 들어오는 걸로 보고 나서는 정도는 뭐 우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바이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끝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릴 건 로닛인데요.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비급여 쪽으로다가 계속 진출을 하다. 그런 지금 한국의 병원들이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잖아요. 실제로다가 영업을 갖다 정상화시켜서 막 가는 환경이 과거처럼 아주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볼파라 인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영업 적자인 건 맞고요. 2025년도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정도 갔을 때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대부분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지금 없는 형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턴어라운드식으로는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 좀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내에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이 좀 개선되는 걸 같이 나와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간 매출액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정 사실이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얼마만큼 개선될 건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성장주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좀 좋게 본다라고 하면 저점 공략해 주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갖다가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트가 보기보다 좀 다 상태가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양봉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크게 누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매크로 안 좋았을 때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다 이미 이제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약간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았잖아요. 예상치로. 그래서 이때 실적이 좀 개선되는 관계로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차익물도 좀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하나 모멘텀만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구간에서 좀 양봉이 좀 약하긴 한데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마 이번 주 내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잡아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살 빠지는 과정에서 사람을 녹이잖아요.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살짝 마탱이 보내거든요. 이런 구간이 나타날 때 살살 여기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후로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 수익률은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서 요거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지만 이 나를 내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저는 계산을 다 해봤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는 왔다. 그래서 하방으로 열어두면 한 5% 정도 하방으로 열어둘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또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역배열 상태인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배열 이거는 이등평균 크로스가 나타나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 분명히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또 하고 다시 간다.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은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정상 배열로 들어서는 초입에 들어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한 번 정도의 모멘텀 플레이는 분명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내년이고요. 어쨌든 3분기 실적 이때 예상치 좋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예상치와 부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정도도 당연히 예상치는 부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이제 얼마큼 받아주냐 이 정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네,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수익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률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